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후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대동은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꽤 오래된 농기계 업체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에 대해서만큼은 시골에 내려가 보시면 우리가 쉽게 보는 이양기 또 콤바이너 트랙터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이 대농계 많죠. 그만큼 국내에서 오래된 농기계 업체이기도 하고 이제는 세계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 이 대동의 100마력 이하의 농기계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재작년까지 꽤 많은 수량이 판매가 됐고 미국 그 북미 시장에서 이 100마력 이하의 농기계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약 8%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 2025년에는 그 시장 점유율 목표를 10%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은 이 재작년까지 수출이 많이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수출이 많이 된 분량들에 대한 재고 조정이 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북미 지역에서 농기계 수출이 좀 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수출했던 것들 한 5년 주기로 해서 이제 교체 수량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5년 그 교체 수요의 첫 해년도가 올해 202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적이 다시 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작년 3분기까지 해서 보시게 되면 전체 매출 중에 85%가 농기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는 농기계 부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재작년과 같이 매출 외형은 1조 4천억 정도, 그 매출 외형도 굉장히 큽니다. 1조 4천억 정도 발생을 했고, 영업이익은 지금 654억에서 165억으로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줄어든 이유가 그 해외 수출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또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먼저 선영업을 뛴 거죠. 마케팅을 먼저 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먼저 뿌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165억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과거 부실을 작년에 대부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 실적에 대부분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그 518억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올해 2025년에 실적이 개선될 것을 예상을 하고 어차피 2024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해가 될 것으로 보여서 작년 회계에 대부분 이 부실을 떨어버린 걸로 회계적으로 이제 처리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이 회사 주식은 26.11%로 최대주주 지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이 주주 환원을 늘린다는 목적에서 자사 취득과 소각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최대주 지분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대동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대동은 지주회사 역할을 합니다. 지주회사 하면서 또한 사업자회사죠. 사업회사이기도 하고 상장사인 대동기어도 계열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대동금속도 있고 대동모빌리티가 있는데요. 대동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농기계의 자율주행화를 이제 연구하고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콜옵션을 대동이 행사할 경우에는 50% 넘어가는 그 경영권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국 법인 있고 유럽 법인 또 캐나다 법인이 있는데 유럽 법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한 300억 규모의 농기계도 이미 현지 대리점을 두고 그러니까 현지 딜러에게 수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는 대동이 어느 정도 훌륭한 농기계를 잘 만드는 회사로 이제 이미지가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대동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AI 플랫폼 기술을 받아들여서 미래 농업 분야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처음 출발할 때 이제 이양기,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는 그 기계나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작은 중소형 이 농기계를 중심으로 이게 기기화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트랙터 같이 어느 정도 대형 이런 농기계들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이 트랙터를 무선으로 자율주행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여기에 로봇 노동이 가세해서 전체적으로 이 농업을 자동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 노인 인구가 많은 그 농촌 지역에서 이런 대동의 자율주행 농기계와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농업 일을 자체를 이제 이런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 쪽에 넘겨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농업 생산량을 늘려줄 수도 있고, 또한 그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의 특성에 맞게 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동이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자율주행 AI 플랫폼을 이용한 자율주행 농기계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죠. 지금 그 대동은 이미 우크라이나 농기계 광역 총판 계약을 맺고 약 300억 원 규모의 농기계를 수출을 했습니다. 현지 딜러가 이제 유럽 법인을 통해서 현지 딜러를 잡고 그 현지 딜러가 이제 수입을 해간 건데요. 이 우크라이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난한 나라의 그 곡창지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 밀농사가 굉장히 밀 생산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밀은 대부분 이 중동의 이집트나 파키스탄 이런 쪽으로 수출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국가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의 이 밀을 갖고 식량 자원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밀농사가 잘 지어지면 이 이집트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의 이 물가가 안정이 되죠. 식량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전후에 재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투자를 할 분야가 바로 이 농업 분야, 특히 밀농사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때문에 이쪽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우크라이나 농기계 시장도 약 한 1조 원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곡창지대가 많고 농기계의 수요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대동이 북미 지역을 수출 중심 지역에서 잘 키우면서 한 8kg까지 시장점을 늘리면서 8%까지 늘리면서 많은 수량을 수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2024년에는 기존에 수출했던 물량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그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수출 둔화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에 대한 이 제품 교환 주기가 돌아오면서 2025년에는 실적이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작년 실적은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15일 날 7,850원을 바닥 가격으로 다시 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대동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을 대부분 회계적으로 부실을 다 떨어냈기 때문에 올해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흑자 전환했을 때 이 지난번 고점인 2만 원대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도 그럴 게 국내 농업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도 개선이 되고 다시 살아나고, 또 우크라이나라는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시장 때문에 대동은 이번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고, 실제로 젤렌스키가 이제 이번 주인가요? 하여튼 이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트럼프와 회담을 갖겠다고 하고, 이 발빠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러우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동이 조만간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본격적으로 농기계를 갖고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러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관심권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대동 같은 경우는 대동 기여와 함께 이 우크라이나 시장에 직접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